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른 먹거리 계몽 운동에 앞장선 지서공의 성희쌤, 은숙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른 먹거리 계몽 운동으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유치원생과 또 이제 초등학교생의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나요? 많죠. 앞으로는 네.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이지 말아야 할지 오늘 그 도움이 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나 두뇌, 면역, 이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네. 우리는 자연 음식을 먹어야 해요. 네. 하지만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또 이 물질들은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질병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아니, 저번 시간에도 이제 합성 첨가물이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네. 이런 것들을 왜 쓰는 걸까요? 안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는요. 그 첨가물이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나 또 보관을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의 식품에 두세 가지 성분, 많게는 40에서 50가지의 그 첨가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하루에도 몇 번을 먹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식품에 4, 50가지나 들어간다고요? 네.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5위. 5위는 뭐가 있을까요? 과 소세지입니다. 햄과 소세지요? 네. 두둥. 자, 이게 보이면 안 돼서. 햄과 소세지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뒤에를 보면은 이제 첨가물이 이제 들어간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보통 소세지는 14가지 이상 들어갔습니다. 14가지 이상 들어갔다고요? 네.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가장 네. 주의 깊게 볼 성분이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있죠. 네. 네.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이제 네. 그 발색제라는 건데요. 네. 이 발색제는요, 굉장히 이제 색을 선명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고기의 육질도 또 고기의 이제 색을 선홍색으로 유지할 수 있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맛도 또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 아지사나트륨은요, 또 이제 이 중에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방부제와 합쳐지면은 네. 더 강한 발암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국민 반찬이잖아요. 정말 이 햄에 14가지나 들어갔다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아질산 나트륨은요, 적은 물질이어도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과리 버금갈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보통 햄, 소세지, 훈제 연어, 훈제 오리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WTO에서는 어린이용 식품에는 삼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위는 뭘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4위. 네. 4위는 바로바로 네.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 아니, 그 음료수에 뭐가 그렇게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음료수도요. 저도 보다 보니까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무려 이제 한 19가지 이상 다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그 네. 이상 들어간 첨가물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요. 네. 네. 이 성분은요, 미생물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네. 또 가공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기능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음료수를 하루에 좀 많이 이렇게 먹는 분들은 네.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무력화도 시키고 네. 그 세포 내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DNA도 네. 손상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포에 심각한 오작동도 낼 수 있어서 즉 각종 신경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이제 네. 이런 안식향산 나트륨은요, 네. 음료수뿐만 아니라 뭐 마요네즈, 식초 네. 절임, 간장류에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건데요. 이게 비타민 C랑 만나면 벤젠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뉴스에 한번 크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비타민 C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스코르빈산에서도 이제는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재료가 비타민 C든 아스코르빈산이든 그 안에 이제는 안식향산 나트륨이 들어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가 한번 나고부터는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뉴스 보도되기 전에는요, 그 성분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물질로 쓰여지고 있어요. 대체 성분으로요. 그렇군요. 네.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위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3위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또 더운 여름에 생각나는 이 간식은요, 네. 최고예요. 네. 색깔도 다양하고 예쁘고. 어떤 뭐가 걸까요? 있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군요. 네. 아이스크림은 거의 24가지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쬐끄만 아이스크림에 24가지나 들어가요? 네. 그 아이스크림 보면은 굉장히 형형색색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저 색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중에는 또 천연색소라고 하는 것 중에 네. 코치닐 색소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딸기우유에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 코치닐 색소인데요. 네. 그 코치닐 색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 뭔데요? 네. 바로 그 더운 나라의 선인장에서 네. 기생하는 네. 연지벌레의 네. 암컷에서 이제 추출하는 색소인데요. 네. 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그 빨간 색깔 색소를 쓰는 데가 네. 그 천연색소라고 해서 뭐 여러 군데 써요. 뭐 네.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아이들 먹는 젤리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 되게 많이 쓰고 뭐 게맛살이라든지 햄, 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네. 이 부분이 천연색소라서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네. 그 중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이제 과민성 쇼크나 또 유전자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천연색소 중에서 코치닐 색소는요, 영국의 과잉행동장애 그 단체에서요, 어린이 음식에 넣으면은 안 되는 물질로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합성색소는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천연색소를 사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천연색소가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도 네. 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원료 소재가 먹을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거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먹을 수 없다면 일단 경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살아있는 거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천연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먹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위는 2위.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과자. 이 아. 과자류예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이 과자에는 25가지 이상 정도가 들어갔고요. 네. 또 보통 과자 하나만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또 즐기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나눠 먹죠. 나눠 먹죠. 손이가요, 손이가. 네, 뭐의 손이가. 네. 그 중에서 이 성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스파탐은요, 설탕에 200배의 단맛을 냅니다. 200배요? 네. 그럼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효율성이 크단 말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아스파탐과 이 식품의 이제 맛을 내는 것 중에 또 합성 MSG가 네. 있는데요. 이것은 또 흥분 독소로 불리워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데 특히나 아이들이 네. 많이 먹었을 땐 네. 아이들이 굉장히 과민해지고 흥분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성분이 뇌와 신경세포를 이제 흥분시키면서 뇌 호르몬 교란도 일으키고 신경세포도 파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이런 거에 자주 노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때만 해도 ADHD라는 단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과잉행동장애, 네. 뭐
그 폭력적인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이런 주의력 결핍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대부분 이런 첨가물의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바로 대망의 1위를 발표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네. 바로 바로. 5천만이 네. 즐겨 먹는 네. 국민 간식이죠. 국민 간식. 간식도 되고 주식도 될 수 있나요? 바로 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네. 이 라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라면이었군요. 네. 무려 네. 40에서 50여 가지의 어, 첨가물이 들어갔어요. 네. 바로 라면도 종류별로 먹었을 땐 또 그 첨가물이 네. 어마무지하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또 여기에는요, 인공 조미료의 제왕이 있지 않습니까? MSG요? MSG요. MSG도 특히 합성 MSG입니다. 네. 물론 자연식품에도 MSG가 존재합니다. 네. 네. 하지만요, 이렇게 합성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 MSG는 자, 우리 몸 속에 들어왔을 때요, 네. 바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요. 뇌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어린이가 먹었을 때 네. 말입니다. 네. 뇌 손상과 또 천식 등도 일으키고요. 네. 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해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네. 신경 전달 물질, 그 수행 역할을요, 굉장히 떨어뜨려요.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본 1위부터 5위까지가 정말 너무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 일반 사람들이 자주 먹는 횟수와 그 양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한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라면을 먹고, 네. 목말라서 음료수도 먹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출출해서 소세지도 먹었으며, 네. 여기에 또 입이 너무 심심하다 싶어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네. 오늘 먹은 첨가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맞춰야 되나요? 어렵네요. 네, 뭐 굳이 일단 1일 한도 맞춰야 초과는 되는, 네. 된 것 같네요. 한도 초과 넘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네. 아이들, 네. 특히 어릴 때부터 이 밀가루나 설탕,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첨가물에 중독이 생기면요. 네.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크게 중독성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나 또 여러 가지 성인병, 또 현대인들 병들의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커요. 네, 성장기 때 잘못된 식습관은요, 이제 어른까지 가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아이들의 입맛은 6세 전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쉽게 걸릴 수 있는 이런 설탕 중독이요. 음. 성인이 돼서 올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중독이나 네. 게임 중독, 뭐 담배 혹은 음주 이런 거에 대한 중독과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음식은 세계 식품 회사들이 이제 모두 식품을 연구할 때요. 네.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복점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블리스 포인트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제 중독을 하게 돼서 자꾸 사 먹게 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특정 제품의 무엇을 먹고 싶어요? 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네. 지복점을 말하는 건가 네, 봐요. 그렇죠. 왜 식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틀리잖아요. 네. 뭐 A사가 더 맛있어,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이 B사가 더 맛있어 네. 라고 하는데요. 이 식품에서는 이 지복점을요, 단맛, 그다음에 짠맛, 기름진 맛, 그리고 이제 그 감칠맛 등을 이제 블렌딩을 하죠. 네. 그러면서 식품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식품 회사들은 소비자가 가장 만족하는 맛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가 어느 맛에 중독되었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제품이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 중독을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네.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먹는 음식을요. 네. 산모들이 좀 자연 음식을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네, 뭐
커피만 끊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달달한 케이크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안 먹기 이제 하면서 네. 뭐 이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또 탯줄을 통해서 첨가물이나 중금속 등이 또 전달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굉장히 이제 모든 행동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이가 또 태어나서 모유 수유가 끝난 후 이유식 때부터도 네. 가능하면 시판 이유식보단 자연 음식으로 좀 조리를 해서 아이가 이제 그 첨가물에 길들이지 않도록 네. 굉장히 이제 좀 잘 식습관을 조절해야 되겠죠. 네, 정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탯줄을 통해서 영양만 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간다. 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아이가 첫 번째로 접하는 가공식품이 분유다. 네, 저도 이제 사실 지금도 힘들게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도 모유 수유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유 양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 되게 쉽게 이제 분유로 갈아타게 됐는데요. 네. 아마 이런 걸 알았더라면 네. 제가 조금은 생각을 좀 하고 좀 참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방법이 한 가지 있네요. 네. 셋째를 낳으시면 되죠. 네. 다시 여보세요? 제대로 잘 임신을 할 때 임신할 때.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아이가 소중하다면 이유시기부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공식품에 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미 네. 중독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자연 음식으로 좀 네. 대체를 해주면 되게 좋겠죠. 네. 즉 예를 들어서 100% 코코아로 이용해서 네. 네, 첨가물이 없는 걸로 네. 그런 다음에 뭐 계란 6개와 이제 그 통밀가루 정도 50cc만 있으면요. 네. 스폰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밀가루가 너무 조금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소량의 밀가루로도 네.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간식을 한 가지 좀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100% 코코아를 이용해서요. 네. 그 날 견과류가 있습니다. 네. 볶지 않은 견과류를 이용해서 네. 네, 둘이 이제 그냥 믹스하면 돼요. 네. 믹스해서 쪼꼬바. 네. 초콜릿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냉장고에 굳히면은 바로 네. 쪼꼬바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단지 첨가물이 좀 잘 안 들어가서 손에 좀 잘 묻는다는 거. 네. 네,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되겠죠.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을 저희 지소공에서 하나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큰아이 식습관을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싸워요. 네, 3개월 동안을 먹네, 네. 안 먹네, 맛없네로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생아도 100일의 기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딱 100일이 지나니까 음. 아이가 이제 스스로 야채도 잘 먹고 네. 이제 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10번 찍어 안 네. 넘어가는 나무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제가 이제 그 먹거리에 관한 그런 음식에 되게 네. 중요한 또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 영양 물질이 이제 먹었을 때 네.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주면요. 네.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엄마 말은 잘 안 듣지만 또 학교 선생님 말은 잘 듣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올바른 식습관 코칭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요. 네. 또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요. 엄마들도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이는요, 스폰지 같아서 뭐든 받아들이고 고쳐집니다. 네, 다만 바뀌지 맞습니다. 않는 게 있다면 엄마의 고정관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지혜로운 소비자 공동체 수기쌤 성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